네, 최순실 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고치기라고 최초로 말했던 장본인 고영태 씨가 어제 귀국해서 한밤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는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을지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 의혹들을 풀 키맨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장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고영태 씨 네. 어제 입국해서 자진 출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아주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거다 이런 네. 말을 해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촉발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떠도는 얘기가 이 최순실 씨와 나이 차도 꽤 많이 나는데 반말 쓴 사이다라는 그런 이제 진술도 알려져 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 고영태 씨가 이게 뭐 전반적인 이 국정 개입에 있어가지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이 특히 이제 WK라고 계속 나오는 이 회사 있잖아요. 예. 저희 뭐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최순실 씨 개인의 유력 회사. 예. 근데 그 독일 현지법인의 이사입니다. 고영태 씨가 네. 그 펜싱 선수 출신이고 이런 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빌딩에 최순실 씨 소유 빌딩에 펜싱 클럽을 운영하려 했다라는 그런 예. 이제 논란도 제기되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네. 고영태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최 씨하고 불화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폭로전이 될까 아니면 최 씨를 보호하고 본인이 뒤집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자 쪽이 더 맞다라는 전자 생각이 쪽이. 드는데요. 이게 네. 지금 그 어제 원래 이게 입국 통보 조치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면 검찰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통보가 가는 건데 검찰과 사전에 조율이 돼서 어제 스스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지금 다 얘기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 고영태 씨의 발언에 지금 최순실 씨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에서도 지금 밤샘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외부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떤 사업, 국가 정책에서 어떤 부분에 개입했는지 본인이 아는 내용들을 대부분 진술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죠. 아직, 예. 오늘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핵심 인물들이 많이 소환이 됩니다. 일단 오전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국감장에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한다고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오늘은 입을 좀 열까요? 일단 지금 이번에 사태에 가장 촉발된 게 네. 그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그 설립 과정 그리고 대기업의 출연금들, 기부금들을 어떻게 모금했냐의 그 과정에서 처음에 문제가 발단됐잖아요. 예. 설립 과정이라는 게 인허가가 금방 났고 그리고 또 774억, 미르 재단이 486억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이 286억인가 해서 774억이에요. 이 돈을 참 모금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무슨 이 정체성이 있는 재단들도 아닌데 그 과정에 이제 전경련이 개입된 게 아니냐. 네. 청와대 안정권 수석이 개입해서 그게 전경련으로 오고 전경련이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이제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계속 국정감사 때 이승철 부회장은 부인을 했죠. 부인이라기보다도 검찰 수사니까 얘기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까가 문제입니다. 지금 네.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로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굉장히 검찰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검찰이 가서 어떤 형태든 간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워낙 정황들이 그냥 이게 부인하거나 이렇게 자꾸만 의혹뿐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정황들이 구체적입니다. 네. 단정은 지을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이승철 부회장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태의 단초를 여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초를 여는 발언 정도는 나올 것이다. 자, 또 한 명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도 오늘 오후 2시에 소환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여기도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내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첩보 수집했던 그 내사했던 내용들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이 좀 그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무리하게 재단에 돈을 출연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네. 첩보를 입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재단법인 설립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소 20일입니다. 최소 20일. 예.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 잘 아는 네. 부분이니까. 그런데 근데 뭐 심지어 출장 가 있는 직원이 그날 어떻게든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됐던 이런 예. 과정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재단이니까 빨리 서둘렀다라고만 보기에는 사실 앞뒤가 너무 맞지 않거든요. 네. 아마 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본인이 이제 조사했던 내용들 전반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진술할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이 나올 수도 네. 있겠군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 지금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최순실 씨 그제죠. 세계일보 인터뷰 무슨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인터뷰 중에 뭐 누구랑 계속 통화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예. 말이 태블릿 PC가 본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최 씨의 그 PC가 아니라면은 네. 지금 보도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인터뷰가 먼저 있었고 JTBC 그렇죠. 보도가 그 보도는 뒤에 이제 있었던 그 거죠. 이유니까 그 예. 셀카가 거기 들어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얘기가 누가 찍어서 보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로 그 기계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최 씨가 인터뷰했을 때는 그 사안을 몰랐다라고 예. 판단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본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상적인 인식 구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선후 관계에서 아마 기자회견이 먼저였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최순실 씨 인터뷰는 처음부터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인터뷰를 보자마자 아침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본인 게 아닌데 셀카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럼 셀카가 그럼 최소한 본인 게 아닌 다른 사람의 태블릿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찍었다면 최소한 누구 건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내준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예 이 태블릿 PC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언제 그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죠. 근데 그리고 몰랐으니까 또 그랬겠죠. 연설문이나 몇 가지 수정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뭐로 했나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초의 그 네. 대국민 사과하셨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만 맞춰서 똑같이 그냥 이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 씨가 뭐 심장이 좀 안 좋고 뭐 안 좋아서 지금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지금 정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위하고 국가를 네.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심장 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들어와야죠. 본인 예. 스스로.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인데 그 최 씨가 그 인터뷰한 게 누군가와 뭐 교친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되는 정황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조금 아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의구심 같은 게 드는 게 뭔가 청와대 인사들과 뭐 내밀한 어떤 그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연설문 홍보물 관련이라든지 또 당선 전후 이런 시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뭐 추론이긴 합니다. 네. 이것도 단정할 수 없는 건데 일단 그곳에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의 뭐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일단 직무는 좀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직무는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지 네. 않겠어요? 검찰 수사 자체도.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보도된 게 24일 밤이거든요. 예. 오늘 24, 25, 26, 27, 28 나흘 닷새째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이 대처하는 인식이 대단히 안이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인사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총리실이나 이 내각도 뭐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건의하는 그런 흔적도 안 보이고 예. 그야말로 좀 다른 얘기가 지금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정청이 이 사태를 수습할 만한 어떤 제대로 의지도 수습을 없고 지금 능력도 의지도 없고 못하고 있다. 이건 점점 사태만 키우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사과문을 우병우 네. 민정수석이 썼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TV조선에서 예.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과문을 우병우 수석이 직접 썼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원래 이 사과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써서 예. 구술해서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한 거다라고 이제 했던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그랑 정반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예. 뭐 일단 우병우 수석은 전혀 쓴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하고 그거를 이제 비서관들이 홍보단만, 예. 조금씩 수정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네. 지금 이 사태의 또 핵심에 또 우병우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쨌건 지금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검찰이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결과를 내라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 스스로라도 지금 그만두시기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습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 계시고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안 물러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전혀 예를 들어서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결과,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 결과 나왔다고 하면 네. 실제 그게 진실일지라도 국민들이 믿기 힘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황당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시지만 우병우 민정수석도 본인 스스로 지금 이 어찌 보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도 지금 논란이고요. 안종범 수석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WK 초대 대표를 지낸 분이죠. 조모 씨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또 뭐 안종범 수석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종범 수석도 국정감사에서 뭐 예. 다 모른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예.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진술의 뭐 좀 구체적이죠. 사실 여부를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처럼 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정황이. 그리고 그 진술을 지금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막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뭐 SK그룹에 뭐 80억을 그 회의에 있었다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죠. 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조건 부인만 하고 이렇게 해서 사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만 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의혹이 아직 제기된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예. 아직도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은 곳곳에 지금 이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정황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청와대 수석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 이거는 국민들의 상식과 인식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의혹 수준이니까 아직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라는 말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지금 할 수 있는 말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뭐 어떤 거취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네.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청와대는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이 국민들 인식과는 전혀 괴리가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 제가 하나만 더 눈높이에 말씀드리면요. 맞는- 예, 예.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네. WK 초대 대표거든요. 예. 근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WK가 올해 이제 1월 15일 날 설립됐는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2번 만났고 네. 김성률 그 당시 이제 교육문화수석 2번 만나고 그다음에 김종 차관을 1번 만났다. 네. 좀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화 내역을 뽑아보면 사실인 게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언제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 누슬리사라는 곳 그 3월 8일에 올해 3월 8일에 그 현장에 그냥 갔었는데 평창 개폐회식 할 때 개회식 폐회식을 하면 이제 나중에 그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을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스위스 회사라고 예. 해서 그냥 갔었던 것뿐이고 조모 씨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한 적도 당연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바로 반박을 했어요. 조모 예. 대표가 통화 내역 보면 나온다. 그 통화 내역은 빨리 좀 공개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통화 뭔가 내역에서 증거나 실제 통화했다는 기록, 사실만 예. 나오면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안종범 예. 수석이 완벽하게 거짓말한다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또 하나가요. K스포츠 재단에서 수사를 앞둔 롯데에다가 이제 70억 원을 더 걷었는데 압수수색 앞둔 시점에 돌려줬다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 이런 네. 또 정황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안종범 수석하고 이제 전 교육문화수석인 김상률 수석, 전 수석이죠. 이제 같이 뭐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력을 강화했어요. 이제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했는데 네. 일단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소환에 들어가야죠. 그런 이제 초보 단계의 조치를 취해 가면서 뭔가 수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뭔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전혀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게다가 또 하나 7곳을 어제도 추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미르 예. K 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이라든지 문체부 이른바 고위 관계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추가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해야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조사 이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말이에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헌법상 네. 최소한 청와대 비서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지금 안종범 수석과 그 우병우 수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검찰이 성의 없는 수사를 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믿겠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병우 수석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우병우 수석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 일단 물러나야 된다는 예. 얘기죠. 예. 이 청와대 수사, 대통령 수사 네.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거는 좀 설이 좀 많이 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검찰에서 나온 얘기처럼 뭐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계 견해다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된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조사 대상이 아예 안 되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도 첫날 시인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본인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사는 해야죠. 그 기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금 기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서면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네. 내용이 나올 때 그럼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빼고 하면 이 조사가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설문만 관련해서 예. 놓고 봐도 어떤 프로세스로 정확하게 최순실 씨한테 갔는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같이 해서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란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설문에 도움을 받았던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메일로 보내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럼 지시한 사람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출 경로는 사실 청와대에서 조금만 조사 그럼요. 의혹이 있으면 바로 아니 나올 박근혜 수 대통령께서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인데요. 예. 이 과정이 어떻게 됐고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좀 명령을 해서 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명확해지는데 네. 누가 보내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 예. 수사도 그렇고 말이죠. 전반적인 이 지금 사안에 있어가지고 역시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빨리 소환해서 뭔가 수사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합니다. 뭐 소환을 하긴 되게 대단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최 씨가 계속 뭔가 거짓말을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분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예. 최소한도 나중이라도 말이죠.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재직 시의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국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충분히 감안하는 게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직이 끝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는 또 조사가 될 수 있다라면은 현재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어쨌든 뭐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소는 하지 않겠죠. 당연히 소출한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소출되지 아니한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네. 물론 기소가 수사라는 게 뭐 기소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수사를 안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도의 정황 같은 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 논란의 핵심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자꾸 최순실 씨에만 계속 이 논의가 집중되면요. 이 핵심은 사태의 대통령이다. 본질을 놓친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제가 아까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의미에서 네. 그 부분을 제외하면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만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자꾸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청와대나 이 당의 인식도 너무 아니에요. 내각은 완전히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상황을 인식을 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기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적 쇄신안이 그럼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안이 뭐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나와야 되지 내일이나 않겠어요? 모레는 지금 나올 이게 일주일인데 것이다. 예. 벌써 지금 인적 쇄신에 그 별로 내용이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정현 예. 대표에게 대통령이 전화 걸어가지고 인적 쇄신하겠다, 심사숙고한다라는 네.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말씀도 직접 하셔야죠. 왜 이정현 대표 통해서 합니까? 우리 이정현 대표 사실상 이 정부의 정무수석, 홍보수석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솔직히 리더십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가? 근데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심사숙고한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인식을 빨리 바꿔서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은 보면 전혀 엄중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좀 더 엄중해져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와 함께 이제 최순실 씨 아까 얘기 잠시 나왔습니다만 송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여권을 말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롯데수사 때 서미경 씨도 여권 말소는 했었죠. 네. 안 들어오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긴 예. 할 거예요. 이게 어제 세계일보에서 인터뷰 보도가 나오면서 세계일보도 찾는데 검찰이 못 찾냐 이러면서 비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위신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순실 씨를 데리고 들어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제는 모색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안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독일이랑. 예. 근데 그 뭐 과거에 유병헌 씨, 뭐 찬여였나요? 그 유섬나 씨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말씀하셨던 건 여권 무효화를 예. 하는 건데 여권 무효화를 하면 이제 이론상으로 독일에서 추방을 합니다. 근데 여권이 추방을 예. 하게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근데 잠적하면
못 잡는 거죠. 못 잡잖아요. 이제 예.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최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쨌건 형사사법 공조는 되거든요.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관 파견 가면 되거든요. 세계일보도 어디 있는지 아는 이 지금 최순실 씨를 검찰이 수사관 파견하는 거 여부도 아직 고민하고 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네, 데려올 저는 수 그래서 있다.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예.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국민들 그 3명 예. 피살됐을 때 바로 수사관 급파하시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최 씨를 둘러싼 의혹들 뭐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도 방송을 이만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최창렬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